자,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이죠. 사실 이게 저번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한번 배웠었던 건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녹화를 그때 이제 못 해가지고, 방송 수업으로는 못 해가지고 요거를 못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올리는 걸로 그렇게 갑시다. 오늘 또 이렇게 현저한 인원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니까 희발이가 축축 빠져가지고 오늘 막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 근데 쌤 요새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이어트를 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몸무게를 한 약 4kg 가량, 5kg 가까이 감량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 목표는 70kg대. 대회 저번에 얘기했었던 MBC 다이어트 코리아 있잖아. 이번에는 선생님이 30kg 정도 이상을 빼보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파이팅 넘치게 해갖고 쌤이 상금 타가지고 쌤이 맛있는 거 사줄게. 자,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운동량입니다.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양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운동량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 주냐면은 일단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 같은 경우에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단축키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죠. 그 다음에 운동량은 p예요. 그래서 MVP죠. MVP 이렇게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위를 살짝 정리를 해본다면은 질량은 킬로그램이고 속도는 미터 퍼 세크죠. 이것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단위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체가 운동하는 양,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가서 가볼게요. 공이 있는데 공의 질량이 2kg이래요. 공의 질량이 2kg인데 속력이 4m per sec입니다. 4m per sec예요. 그러면 이 물체의 운동량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간단하게 2kg에다가 4m per sec를 곱해가지고 8kg m per sec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운동량입니다. 잘 기억해 주실 게 여기에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예요. 속도는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방향. 나중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충격량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주냐면은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시간. 힘을 우리가 단위를 또 다시 한번 단위 정리하기 전에 단축키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F죠. 시간이 타임 T고 그 다음에 충격량은 I로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FT 아일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단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는 얘가 뉴턴이죠. 얘는 세크. 초니까 세크죠. 그래서 뉴턴 세크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격량은 조금 더 해줄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그래요. 충격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충격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량이 커지겠죠. 충격량이 커집니다.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실생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본다면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야구 선수가 번트를 칠 때가 있고 스윙으로 칠 때가 있죠. 근데 번트로 치면은 공이 멀리 날아가지 않아요. 그죠? 운동량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근데 스윙으로 세게 때리면은 이제 운동량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번트를 쳤을 때는 공이 방망이에 맞아서 맞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요. 이 시간이 짧으니까 이제 충격량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공이 이렇게 오잖아요. 공이 이렇게 와서 내가 방망이로 이 공을 이렇게 친다면 뒤에서 칠수록 공과 그리고 방망이가 부딪히는 시간이 길어지죠. 길어지면서 공이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이승엽 같은 선수를 보게 되면은요, 공이 최대한 이렇게 뒤로 왔을 때 방망이로 얘를 쳐요. 그래서 방망이와 공이 맞는 시간이 최대한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충격량이 일정하지 않을 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충격량이 커진다. 모든 스포츠가 그래요. 테니스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이 치는 종목들은 힘을 오랫동안 주면 줄수록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충격량이 일정할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충격량이 충격량이 일정할 경우, 예를 들어서 100 뉴턴 세크의 충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100 뉴턴 세크 똑같이 이 충격량이 일정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100 뉴턴의 힘을 주었다면은 시간은 당연히 얼마야? 1초지. 1초를 줘야 100 뉴턴 세크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도 역시나 100뉴턴을 안 주고 10뉴턴을 줘볼게요. 10뉴턴을 주면 어떻게 돼? 10초 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죠. 거꾸로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이 어떻게 된다? 힘이 줄어든다. 근데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글자로 얘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충격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상생활의 예시로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 때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뭐 잘못하고 하면은 뺨 같은 거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쌤은 좀 어렸을 때 뭐 잘못을 하고 막 그랬으면은 뺨이랑 궁뎅이는 내놓고 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꾸 많이 까불고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거든요. 이 손바닥으로 뺨을 맞을 때 최대한 이 뺨을 안 아프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선생님한테 막 개긴다고 막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맞으면 졸라 아파요. 뭐 어떻게 맞아야 되냐면은 맞는 순간 이렇게 흘겨야 돼. 이렇게 흘기면은 맞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가 약해져? 충격력이 약해져. 힘이 약해지니까 덜 아파요. 그리고 학교에서 궁뎅이 두드러 맞을 때도, 궁뎅이 두드러 엉덩이 보이나? 굉장히 섹시한데 이렇게 막 멋있게 맞는다고 이렇게 막 탁 나왔고 팍팍팍팍 맞고 막 졸라 아파요. 근데 어떻게 맞으면 돼요? 이렇게 하고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쌤이 때리려고 할 때 궁뎅이 맞는 순간 궁뎅이를 앞으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이 몽둥이와 엉덩이가 부딪히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격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도 보면은요, 이렇게 피하기를 할 때 이제 주로 앞으로 이렇게 잘 안 피합니다. 아니면 어떡하지? 맞을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잘 안 피하고 뒤로 이렇게 피해요. 옆으로 이렇게 피하거나 뒤로 이렇게 피해요. 왜냐하면 펀치가 와서 설령 맞더라도 최대한 흘기는 거죠.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거죠. 시간이 길게 만들어지면 힘이 약해지니까, 충격력이 약해지니까. 이게 그래프를 이용하여서 많이 나오는데,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래프가 따라와서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밑면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 곱하기 시간이 되죠? 힘 곱하기 시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충격량이
양이 된다. 충격량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자주 나오는 예시가 달걀이 있어요. 달걀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한 개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고 다른 한 개는 이 푹신푹신한 쿠션에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쿠션이에요. 네. 쿠션에다가 달걀이 좀 크죠? 달걀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럼 얘는 깨져버리겠죠? 충격력을 많이 받아서. 근데 얘는 깨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왜 깨지지 않냐 이 말입니다. 왜 깨지지 않냐고. 방석이 뭐를 했는 거예요? 방석이 달걀과 땅이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준 거야. 방석이 달걀과 이 땅이 부딪히는 시간을 길게 만들어줘가지고 힘이 약해진 거죠. 힘이 약해지니까 계란이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그래프를 많이 그려서 얘기를 해줍니다. 일단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래프로 따져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최고 충격력이죠. 최고 충격력. 맨 위에 최고 충격력이 되겠죠. 이게 시멘트에 떨어뜨렸을 때. 근데 방석에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충격력이 이게 힘이고 이게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충격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졌죠. 충격력이 약해졌죠. 최고 충격력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길게 나눠 맞으니까. 하지만 요 밑면의 넓이는 쌤이 뭐라고 그랬죠? 밑면의 넓이는 힘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 힘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충격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멘트에 떨어졌을 때의 충격량을 S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안 썼네? 방석 쿠션에 떨어졌을 때 이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의 넓이와 그리고 S2의 넓이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말의 즉슨 충격량은 같다. 충격량 S1과 S2의 충격량은 똑같다. 왜냐하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충격량은 똑같은데 방석 같은 경우에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져갖고 충격력이 약해졌다. 하지만 충격량은 변하지 않았다. 충격량이 일정하다. 일정할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할 게 사실은 여기까지는 다 쉬워요. 다 쉬운데 우리가 이제 이 충격량과 운동량을 연관지어서 이제 묻게 되면은 그게 좀 많이 헷갈립니다. 좀 지우고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근데 쌤 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 누구 들어왔어? 동민짱! 동민짱 보고 싶었어. 애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내가 졸라 슬퍼하는데 동민짱. 똑같이 보여? 거지 같은 새끼 진짜. 아유 동민이 반가워. 원래 지각하면 혼내야 되는데 맞죠? 오늘 애들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제가 그래도 쌤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아이 참. 그래 네가 왔어. 그래 쌤이 얘기했지. 그 준섭이 여자친구보다 네 여자친구가 더 예뻐. 네 여자친구가 더 예뻐. 아이 참. 야, 이 맞지? 누가 한 명 들어오는 게 뭐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네. 참. 내 애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요거를 그 생명과학이랑 화학 수업은 애들 좀 많이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돼. 쌤 요새 너무 방송을 많이 쉬어가지고 쌤 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부터 방송이 진행될 때는 그렇게 합시다. 그 학교에 이제 과학을 듣다가 안 들었던 학생이나 아니면 다른 학생도 다 들으라고 하세요. 다 듣고 마음에 들면 제발 좀 수업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요새 저희 고이가 너무
너무 많이 떨어져. 우리가 초반에 시작할 때 인원 반틈이 됐어요. 반틈이. 아씨, 큰일 났어. 선생님, 저기 계속 수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케이. 정미짱. 자, 운동량과 충격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둘이 관계가 있어요. 일단 관계를 쌤이 단위로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뉴턴을 풀어. 힘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힘은 F는 뭐야? F는 뭐야? ma, 퓨마라 그러죠. 퓨마. F는 ma입니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그러면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곱하기 세크 하니까 세크가 약분되게 되고 결국 남는 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되네요. 이거 뭐야? 이거 아까 전에 그 봤던 걔 아니야? 얘랑 단위가 어때요? 얘랑 지금 단위가 똑같네? 운동량이랑 충격량이 단위가 똑같네? 자, 물리량을 비교했을 때 운동량과 충격량은 같은 물리량이에요. 같은 물리량인데 왜 그러면 같은 걸 갖다가 어떨 때는 운동량하고 어떨 때는 충격량하고 이렇게 나눠놨냐? 그 이유는 운동량과 충격량은 사용될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용되는 데가 달라요. 충격량의 다른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얘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운동 변화량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 변화량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까 전에 들었던 예시를 그대로 따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얘예요, 얘. 얘가 2kg이 4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2kg이 4m/s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충격을 가했더니 팡 하면서 이제 뒤에서 뭔가 부딪혔는 거야. 뭔가 부딪혀가지고 이 공의 속력이 이제 얼마가 되었냐면은 이 공의 속력이 뭐 8m/s가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공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인가? 누구야? 내 생각에 이것은 동다리 맞나? 우교야! 야, 요새, 잠깐 예시는 좀 나쁘네. 요새 우교가 변했어요. 요새 우교가 과학 수업 시간에 뭐 여전히 지각은 많이 한다마는 우교가 들어와갖고 수업을 듣는 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랐네. 요새 막 우교가 대답도 하고 수도 너무 잘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고, 역시 우교가 이렇게 요새 공부를 하고, 봐봐, 요 들어오는 거 봐봐. 방송 탁 들어오는 거 봐봐. 우교가 이렇게 싹 변했어. 물론, 그래. 우리 고3 책 갖다가 이제 답이 다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책으로 수업을 들어갖고 대답을 잘하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걸 보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 방송에, 그 수업에, 참여도가 높다라는 거. 그거 한 개만으로는, 인정을 해줘야지. 우리 하고 또 칭찬은 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교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우교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축구하듯이 공부도 잘할 거예요. 우교 화이팅!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4m/s로 움직이던 게 8m/s가 되었어. 얘 충격량 얼마라 그랬어? 질량 곱하기 속도 2 곱하기 4 해서 8kg/m/s 였는데 여기에서 질량은 안 변하죠. 질량은 안 변해요. 아인슈타인 만나기 전까지 질량은 변하면 안 돼요. 2kg 곱하기 8m/s 하게 되면은 16kg/m가 되었죠. 그러면 얼마의 운동량이 변하게 되었나요? 8의 운동량이 변하게 되었죠.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운동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운동 변화량이다 이 말이에요. 운동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뭔데? 운동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뭔데? 충격량이죠. 충격. 그러니까 얘가 받은 뒤에서 빵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속력이 빨라졌잖아. 빵 부딪혔을 때 그때 충격량이 얼마야? 8Nm/s의 충격량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예시 이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이 가고 있어요. 공이 가고 있는데 여기 벽이 있어요.
이 공의 질량이 2kg이야. 얘 속력이 8m/s나 됐거든. 1초에 8m씩이나 날아갔거든. 근데 여기 벽에 부딪히고 나서 이렇게 가는데 이 공의 질량이 4m/s가 된 거야. 그러면 얘가 받은 벽에서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라는 문제예요. 얼마일까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구해볼까요? 대부분 애들이 이런 문제를 제일 처음에 볼 때, 니들도 제일 처음에 문제를 풀 때 그랬잖아?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운동량, 8 곱하기 2 해갖고 16kg m/s 였는데,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질량은 안 변하니까, 여기에서 질량은 2kg이고, 그 다음에 속력이 4m/s니까, 두 개 곱하면은 8kg m/s네? 오락! 차이가 8 나는구나. 그러면 8의 운동량이 변했구나. 가면 운동 변화량은 충격량이니까 8이 변해서 8N가 충격량이 되겠구나. 이지랄병 하면 다 틀립니다.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벡터량이라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벡터량이에요. 벡터량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얘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잡았으면 얘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 안 해. 봐봐. 자, 그럼 얘의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은요, 24 차이가 나야 되죠. 마이너스 24 해줘야지 8 나오죠. 맞나? 네, 더하기 빼기 잘 못해가지고. 맞나? 맞아요. 뭐 어쨌든 마이너스 24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를 물었을 때는 24Nm, 왜냐하면 쌤이 크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부호를 안 붙여도 돼요. 여기서 부호라고 하는 건 사실 또 음수 양수가 아니라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크기를 묻게 되면 그냥 24Nm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다른 문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한 개 더 좀 얘기를 해드릴 게 있어요. 뭘 얘기할 게 있냐면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운동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생겨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다시 쌤 예시를 들어갖고 가볼게요. 공이 있어요. 공 A가 있고 공 B가 있는데요. 이 공이 정지해 있었어요. 근데 이 공이 뒤에서 날라오네. 얼마의 속력으로 날라오냐면은 10m/s의 속력으로 날라오고 있어. 근데 야의 질량은 2kg이고 야의 질량은 4kg이에요. 그래갖고 뻑 부딪혔다. 뻑 충돌했어요. 뻑 충돌을 하고 나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얘기해 볼까요? A가 정지했을 때, B의 속력 구하는 거, 그 다음에 A가 2m/s로 가고 있을 때 B의 속력 구하는 거, 1m/s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A가 뒤로 가는 거야. A가 뒤로 가는 거야. A가 뒤로 가가지고 뒤로 마이너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1m/s라고 해봅시다. 그때 B의 속력 구하는 거, 속도 구하는 거.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나? 나 채팅방에 많이 넘어가고 읽지는 못했네. 여친이 톡 온다. 그래도 공부. 그렇지. 나도 여친이 톡 온다. 공갈치고 있네.
네 여친 없잖아. 여친 있는 척 하지 마라. 자, 보세요. 이거를 1번 경우라고 하고 2번 경우하고 3번 경우라고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량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야가 가지고 있던 정리량, 그 운동량은 20kg/m였고 얘는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돌 전에 20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면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충돌이 끝난 후에도 20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20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했을 때 얘가 정지를 했으니까 얘가 2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얘가 20이 돼야 되는데 야의 질량이 선생님 얼마라 그랬어? 4라 그랬지. 4kg이 20이 되기 위해선 속력이 얼마가 돼? 4 곱하기 뭐 해야지 20이 나와? 속력이 5m/s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첫 번째 경우 5m/s. 두 번째 경우는 얘가 1m/s죠. 그러면 20이 되기 위해서 얘는 지금 얼마 가지고 있다? 2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더러워? 더럽죠. 미안해요. 선생님이 요새 저기 운동한다고 운동을 요새 되게 빡시게 해요. 하루에 운동을 한 4시간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온몸에 지금 알이 배겨갖고 글씨가 또 잘 안 써져요. 쌤 원래 글씨를 못 쓰는데 지금 글씨가 안 써지니까 더 못났네. 큰일 났다. 자, 여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얼마냐면은 2kg이 1m/s니까 2kg/m죠. 근데 20이 되기 위해선 18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18. 질량이 4kg이니까 4 곱하기 18. 아따, 씨. 숫자를 잘못 잡았네. 뭐 어쨌든 안 떨어져도. 그러면은 4분의 18m/s겠죠. 그러면은 2분의 9죠. 2분의 9m/s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m/s죠. 이 경우는 아까 전에 그 벽에 부딪혔을 경우랑 똑같은 거예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마이너스 2kg/m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22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22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11m/s가 되겠죠. 이렇게 봐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 개의 경우만 좀 더 들어볼 건데 치우지 말고 바로 가지고. 자, 이렇게 공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짜갈라졌어. 빡 짜갈라지면서 얘가 이렇게 방향, 얘는 이쪽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근데 야의 질량이 3kg이고요. 야의 질량이 2kg이에요. 야가 2m/s로 날아갔다면 야는 얼마의 속력으로 날아갔을까라는 문제예요. 뭐야. 내가 또 뭐 안 본 사이에 또 넘어갔네. 1베이지를. 자, 볼게요. 자, 풀어보면은 얘가 지금 원래 한 개로 붙어 있었을 때 운동량이 빵이었어. 그럼 다시 빵이 돼야 돼. 근데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 나왔다? 6kg/m/s 나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도 얼마 나와야 돼? 6kg/m/s가 나와야 더했을 때 빵이라고 하는 운동 전에 운동량을 지켜줄 수가 있다. 그럼 야의 속력을 얼마가 된다? 2kg 곱하기 3m/s 떼야지. 그래서 3m/s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충격량과 운동량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충격량과 운동량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진도를 이제 더 따라잡아가지고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제는 선생님이 크게 막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수업을 빠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계속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